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이 출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인재 육성 모델로 학교와 불교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주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불교 문화의 진수를 선사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과 외교관들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조계종 포교 대상에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어제 조계사, 도선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선 자녀의 학업 성취를 염원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총림 송강사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송강사TV가 다양한 콘텐츠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후원 사찰 한 곳과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 10명씩을 연결해 릴레이로 펼쳐온 동국대학교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이 오늘로 출발 1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 전 포항 원법사의 후원으로 첫 스타트를 끄는 이 불사는 불교계의 새로운 인재 육성 모델로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동국대를 넘어 불교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최근 권위 있는 대학 평가에서 2년째 전국 탑10에 오르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는 종립 동국대학교. 동국대 명모 일신의 밑거름으로 학생 장학 지원 확대의 획기적 모델로 평가받아온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이 오늘로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이 새로운 장학 사업으로 25차례에 걸쳐 재학생 300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전했습니다. 새 도약을 위한 제2건학을 기치로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의 역할과 가치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첫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내일이 딱 1주년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그 기념을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아마 이 큰 기금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아주 학생들에게 큰 디딤돌이 되고 또 헛되게 되지 않도록 동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부대중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후원 사찰 한 곳과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 10명씩을 연결하는 보다 깊이 있는 인재불사 방식입니다. 해당 사찰과 장학생들이 한층 밀접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이 방식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가 포문을 열었고 동국대 동문이기도 한 주지 혜운 스님은 1,000만 원을 희사하며 10년간 1억 원을 후원하겠다는 약정도 체결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가 꼭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 제주 관음사와 구례 화엄사, 고창 선운사 등 사찰 25곳이 차례로 힘을 보탰고 장학생들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역량과 불심을 키워 세상에 회양하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했습니다. 2년을 계기로 삼아 훗날 저희가 불교계 인재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함을 그리고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월 청년회 등 신행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그리고 북한 출신 재학생에게까지 장학금 수여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이번 장학 사업은 어제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화성 용주사가 5천만 원을 기탁하며 삼보 정제 열매에 또 한 번 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적은 것이지만 시작이 좋은 씨앗이 돼서 많은 사찰들이 또 북교구본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찰들이 힘을 합치면 큰 이
동국대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사회공헌과 미래불자 육성의 두 가지 서원을 이루는 동국대 건학위의 새로운 인재불사 모델이 1년 만에 굳건히 자리를 잡으면서 학교를 넘어 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주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전나무 사찰 숲길 명상과 사찰 음식 체험 등을 하며 불교 문화의 진수를 선사했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과 외교관들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평창을 찾은 핀란드와 동티모르, 파키스탄, 잠비아 대사와 프랑스, 가나, 탄자니아 등 주한 외교관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대산을 찾은 주한 외교관들은 꽤 쌀쌀해진 끝자락 가을 아침 일찍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청량한 자연을 즐기고 난생 처음 걷기 명상도 체험했습니다. For meditation this morning has a good opinion, good impression of this because we have a meditation in a good environment. Environment is for help for us because sometimes we feel stress and in our jobs. 월정사는 주한 외교관들에게 승무와 사찰 음식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한 사찰 음식, 걷기 명상 등 우리 불교 문화를 알리고 즐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남북 평화의 계기가 됐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년에 개최하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에서 기후 위기와 전쟁 등으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화합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저희 오대산 또 월정사에서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문화의 올림픽 또 청소년들이 함께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Your previous Olympic Games were also a sports, peace, diplomacy event, and I'm totally sure about that also the 2024 Youth Olympic Games will serve the same purpose. 이어 주한 외교관들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을 관람하며 1600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올해 조계종 포교대상에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선정돼 종정 표창을 받게 됩니다.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비롯해 미래 세대 교육과 활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교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고 포교원은 설명했습니다. 포교원은 정념 스님이 조계종 11, 12, 13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고 백년대계 본부 본부장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아 포교 전 분야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표창이 수여되는 공로상은 시민선방을 개원해 도심포교 활성화에 앞장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스님과 김문자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 강학수 울산 정토사 교육국장, 안병권 마곡사 신도회장이 수상하며 사단법인 동년 이사장 정무스님 등이 원력상을 수상합니다.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동안거 정진을 다짐하는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해 선덕 함주 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계율을 받들어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중생을 계도하는 원력을 다지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살법회는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계율의 조문을 읽으면서 이를 잘 지켰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법회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어제 전국의 사찰에선 자녀의 학업 성취를 염원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사와 도선사를 비롯한 주요 기도 도량은 시험 과목이 진행될 때마다 맞춤형 기도 정진과 축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각 교실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2교시 수학시험이 시작된 오전 10시 반. 서울의 대표적 기도도량 도선사에선 주지 태원 스님이 직접 이끄는 한글 금강경 독경이 시작됩니다. 신비한 영험이 있다고 알려진 석불 아래 한가득 모인 학부모들은 이 정성이 아이에게 닿을까 최선을 다해 금강경을 읽어나갑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응원하는 의식이 끝나고 아이 사진을 머리맡에 꺼낸 부모들은 본격적으로 간절한 기도문을 되내며 1080배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능에 대해서 잘 보란 의미에서 오늘 그 도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예림아, 올해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오늘 계기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지. 그러니까 꼭 결실을 맺고 파이팅하자. 준비는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실수하지 말고 그냥 잘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꼭 합격해야 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력을 알기에 멋진 완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더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이 모이는 매년 11월의 사찰. 수험생만큼 어쩌면 수험생보다 더 가슴 졸이며 오늘을 기다려온 가족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엄마들이 이 추운 날씨 이곳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서울 조계사에서도 대웅전을 가득 채운 학부모들이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직접 문제를 푸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정진을 진행했습니다. 대웅전 앞엔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됐는데 고득점 획득,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편지를 직접 붙이려는 신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조계사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떡과 엿을 나누는 행사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5시 마지막 시험까지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준비한 그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께서 법당에서 지금 목닥소리 끊이지 않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코로나19가 퍼지며 누구보다 많은 제약과 고립을 겪으며 생활해야 했던 이번 고3 수험생들. 수험생 여러분, 저희 딸을 비롯해서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침에 학원 가서 저녁 돼서야 보는 게 얼굴을 1년 동안 밤 돼서야 봐서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좀 짠했어요. 원하는 대학 꼭 붙기를 이번에 꼭 가길 바랄게. 돌아보면 뒤에서 함께 걱정하며 늘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이 있었기에 오늘이 오기까지 여정이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 송광사TV가 다양한 콘텐츠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1년 10개월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넘어서 일단 안정적 운영에 진입했는데요.
뉴미디어 흐름에 발맞춘 불교계 디지털 소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 옆 갓길을 따라 삼보 일배에 나선 파란 눈의 수행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참혹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오체 투지로 평화를 기원하는 체코 출신의 정관 스님. 송광사 TV가 자체 제작한 영상 가운데 조회수 7만 3천 건을 기록 중인 인기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동안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불자 또 비불자들의 불교 콘텐츠에 대한 그 욕구가 있던 어떤 환경에서 저희들이 송광사라는 그 전통을 숨김없이 드러내려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송광사의 수행, 그다음에 송광사의 일상, 그다음에 송광사의 행사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 그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잔잔한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장중한 독경 소리, 쉽게 접할 수 없는 송광사 새벽 예불 영상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송광사 공식 유튜브 채널 송광사 TV의 구독자 수가 최근 10,000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송광사 TV는 일찍부터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을 인지한 방장 현봉 스님의 발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은 급속히 바뀌어가지고 전부 이제는 사이버 시대가 열렸잖아요. 모든 것이 또 디지털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영상으로 모든 것을 온 지구촌에 동시에 다 전달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 생각했습니다. 송광사 TV는 금강산림 대법회 등 사찰의 주요 행사를 비롯해 대덕 스님들의 법문, 예불과 기도 독경, 사계절의 풍광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영상 구성과 생생한 라이브 스트리밍은 실시간 댓글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우리 송광사 예불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다 그 예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소통 강화에 힘쓰는 조계총림 송광사. 유튜브를 디딤돌로 미디어 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문화재청이 벌이고 있는 2022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문화재 분야 산불 및 문화재 시설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공주 마곡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합동훈련은 문화재청과 공주시, 공주소방서와 경찰서 등 13개 유관기관과 단체 150여 명이 참여하고 각종 소방 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산불 발생에 따른 관람객 신고와 상황 전파, 인근 주민과 관람객 대피, 마곡사 자위 소방대 활동, 구호와 복구 활동 등으로 나눠 이뤄졌습니다. 특히 마곡사 스님과 신도들은 연락반과 대응반, 대피 유도반 등의 3개 반 16명으로 자위 소방대를 구성해 문화재 주변에 물을 뿌리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동산 문화재를 신속히 옮기는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찰들은 목조 건물이라 이게 그 산불이나 이런 화재에 열악합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서 사찰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천년고찰 지리산 천은사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전남 구례군청을 찾아 성금 500만 원과 10kg들이 쌀 200포대를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전달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진 스님은 모두가 힘겨운 시기 어려운 이웃에겐 희망의 등불이 되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의 나눔 행보는 올해로 6년째로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인 천은사는 통일신라 시대 덕운 스님에 의해 창건됐으며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명찰로 불립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암이 경내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흥사조실 보선스님을 증명법사로 청평암 주지 명호 구암스님을 비롯한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한 법회는 1부 점안의식과 2부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평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두막 치고 천막 치고 기도할 때는 무섭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이 성전을 만들어주고 이제는 정말 법답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호 구암 이 큰 스님께서 모든 수행의 공덕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법당을 짓고 이렇게 삼존불 부처님을 모시고 두 보살님을 모셔서 오늘 점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보선대종사의 법문이 담긴 가평 청평암 대웅보전 삼존불 점안법회를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과 27일 오후 5시, 29일 저녁 10시 30분에 TV로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우남 김성숙 선생의 출가 사찰과 수행 사찰 등을 돌아보는 첫 우남로드 행사가 BBS TV의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됩니다. BBS는 지난 9월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제1회 우남로드 탐방 행사를 밀착 취재한 우남 김성숙을 만나다를 19일 오후 5시 30분에 첫 방송합니다. 70여 명의 탐방단은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선생의 수행사찰인 남양주 봉선사와 출가사찰인 양평 용문사 등을 둘러보며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BBS TV에선 19일 오후 5시 30분 첫 방송에 이어 20일 저녁 9시 30분, 22일 오후 3시 등 모두 3차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 태어 스님은 만해 스님과 함께 3.1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고 해방 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립에 헌신하다 1969년 4월 피우정에서 서거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